안녕하세요. 몬스타입니다. 갑자기 영상을 팍 켰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팍 생각이 나서요. 이제는 꿈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곳은 내 생각이라는 채널이고, 작심 일주일 프로젝트에서 어제를 건너뛰었습니다.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얘기를 했던 게, 영상을 녹화했던 게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 않아서, 혹은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사용 안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방금 느낀 바가 있어요. 뭔가 확신이 서는 일은 분명히는 아니지만 보통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거, 지금 하고 싶은 거, 사실 그것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방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말 하고 싶은 거, 뭔가 명확한 거 하나 생각나서 얘기를 해봅니다. 제 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음, 우선은 그 전에는 로봇이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상적이냐면 그냥 로봇이 꿈이었어요. 처음엔 로봇 조종사였고요. 어렸을 때 로봇 만화 보고 그게 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로봇공학자 같은 거, 로봇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도서관을 가지도 않는 시기였고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도서관 우리 동네 있었을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동네가 그런 도서관 있는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사서 보면 되는데 집이 또 책 사보는 쪽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는 로봇이 발전 속도가 발전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였죠. 80, 90년대. 네. 그랬는데 대학에 가서 컴퓨터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전자전기를 갔어야 되는데 딱 그 로봇을 하려면 기계공학이나 전자전기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몰라서. 그래서 컴퓨터학과를 가봤더니 로봇하고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로봇 하면 떠오르는 게 인공지능이라서 대학원을 인공지능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역시나 다른 건 좋았어요. 인공지능 연구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정말 짜고 싶은 프로그램 머릿속에 많이 짰었고요. 그 프로그램이 한참 재밌어질 때라서 짜고 싶은 게 있고 머릿속에 떠오르면 짜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뭐 시간도 되게 금방 쌌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저는 중간에 대학원을 그만두었고 원래는 그렇게 해서 로봇 쪽의 교수가 되는 게 진짜 딱 제대로 잡힌 목표였는데 포기했던 이유가 대학원 문화가 엄청나게 부패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 전 대학원은 당연히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정보들이 없고 지방대를 원래 다니고 있어서 대학원 갈 때 정보가 없어서 대학원은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곳, 학업을 하는 곳, 학업을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왜 대학원을 가? 근데 너무 정보가 없었죠. 그게 상대적인 건데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거는 상대적인 건데 그때 보니까 저 이외의 사람들은 대학원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원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라는 정도. 요즘은 심지어 뭐 취업을 미루기 위해서 대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때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상 대학원을 들어가 보니까 교수도 학생들을 취업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취업 못한다. 취업 안 시켜준다. 졸업 안 시켜준다. 이런 걸로 협박을 해서 프로젝트라는 거를 대기업에서 받은 프로젝트들을 시키고 공부를 안 하고 대기업에서 받은 프로젝트들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짜서 납품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다고 뺐어요. 비겁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왕따를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대화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 부끄러워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들은 저를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연구실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공부할 여건이 전혀 안 됐고, 결정적으로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받아서 교수를 하는 거는 제 현실적인 문제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면 대학원까지 대학 등록금이 꽤 셌는데 교수는 타대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30% 이상 주지 않는 교수였고 그 사람을 설득하면 제 신념이 무너졌고 제 신념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사람과 뭔가 관계를 지속을 해서 보통 대학원은 교수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졸업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를 정하는 사람이니 그리고 연구실에 박아놓고 자기 일을 시키는 사람이니 굉장히 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박사까지 한 6년, 길게는 7, 8년을 같이 보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는 해외에서 박사 뭐 교수를 해보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 대학원을 어쨌든 그만두겠다고 확 때려치면서 나오면서 뭐 해외 대학원도 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이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제가 2학기를 이수했거든요. 대학원을. 그러면 다른 대학에 석사로 갈 때 학기 인정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그러고 자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꿈이 하나가 확 접어졌죠. 대학원을 가서 교수가 돼서 평생을 교수로 후학 양성을 하겠다는 게 제 명확한 꿈이었습니다. 되게 행복했죠, 사실.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을 때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나 인생 역전이야. 나 진짜 멋있는 사람 될 거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음, 건너뛰어서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뤘다고 좋았을까? 이뤘다고 내 성격에 그걸 계속하고 앉아 있었을까? 전혀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방금 뭐 영상을 또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뭔가 영감이 떠오르는 얘기를 한마디를 해주셔서 영상을 좀 찍게 된 것도 있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대기업을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를 때려쳤을 때쯤 찍은 영상에 본인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기만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지금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괴롭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뭐 옳은 생각인지 아니면 깊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그만두긴 했지만 꿈을 이뤘다는 게 사실 교수가 딱 되는 그날부터 행복할까요?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의식에선 전 그걸 믿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교수가 되도록 의식적으로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다짐하고 세뇌시켰지만 무의식에선 전 안 될 거라고 계속 반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공부도 쉽지 않았고 적응도 쉽지 않았고 다른 걸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 자퇴를 하고 뭔가 그때까지는 꿈에 대한 생각을 또 안 했어요. 왜냐면 사회로 나오면서 그냥 자연히 뭔가 잘 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있으면서 못했던 것들이 응축돼 있어서 뭔가 빵 하고 잘 될 것 같았어요. 제 힘으로. 뭔가 운 같은 거 믿지도 않았고요. 그냥 노력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전국일주 하다가 기회가 오는 대로 딸려가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별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뭐, 잠깐은, 어느 기간 동안은 괜찮은데, 인생 자체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두 번의 결단 빼고는 계속 끌려갔더라고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닐 테니까, 나 데려갈 사람 데려가. 나 불렀어? 갈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했던 것들은 많이 없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떨어지는 것들 받아먹어야지 하는, 안 좋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도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고요. 물론 주도적인 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주도적이지 않은 것도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누가 불러서 가게 되고 베를린에 갔는데 또 누가 불러서 베를린에 가게 되고
서울에 왔는데 여기선 부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살지 않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뭔가 운이 끝나고 어, 어쩔 수 없이 남게 된 이곳에서는 헤쳐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가끔씩 제가 주도적인 행동을 하면서 겨우 정착을 했어요. 결국 저를 정착하게 만드는 건 정착이라기보다 어, 저의 극도의 불안정함을 없애주는 건 능동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거의 벌써 6년 차가 됐더라고요. 6년, 7년 정도 살고 있는데 지금 사는 곳은 부천인데 서울에서 주로 일을 하고 부천에서보다 서울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음, 그간 꿈에 대해서 좀 잊고 살았어요. 제주도에서 그냥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만 살았는데 결국은 중간에 엄청난 혼란이 왔던 게 그냥 열심히만 살았더니 돈은 좀 벌렸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흔히 말하는 행복의 요소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단지 돈이 좀 생겼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제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해요. 아니 그보다 그것도 상대적인 거고 저는 돈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쓰는 건 자신 있는데 많은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거는 되게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스스로 쓰는 것도 젬병이었어요. 저한테는 돈을 절대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 기분이 좋자고 뭐 좋자고 사람들한테 아니면 혹은 사람들하고 같이 쓰는 돈은 잘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제 옷을 산다든가 제 머리를 한다든가 저의 치장에 쓴다든가 뭔가 제가 배우는 거에 돈 쓰는 거 책 한 권을 안 샀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인색해서 꿈을 찾을 겨를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없었죠.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근래까지는 꿈에 대한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내가 이미 생각했던 꿈이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무슨 꿈을 가져야 되지? 꿈은 뭐지? 꿈을 왜 가져야 되는 거지? 꿈 가져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꼭 행복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행복 중에 하나가 꿈은 아니었지만 그런 제주도 같이 멋진 곳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일을 하는 게 일종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꿈이었고. 근데 그렇게 일을 해봤어요. 근데 모니터 안 보이더라고요. 밖에서 하니까. 그리고 뭐 그것도 한 앉았을 때 거의 10초 만에 행복은 끝나던데요. 정말 멋진, 가장 멋진 풍경으로 막 가요. 차 타고. 그리고 비치 의자를 펴고 앉아서 노트북을 펴고 거래처 일을 따다다닥 하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멋질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마지막 제일 큰 목표였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사업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나가서 작업을 했더니 재미없대요. 10초 만에 재미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막 멋진 진짜 호텔 같은 데에서 막 바다가 바로 앞에 벤치 같은 거 펼쳐놓고 막 앉아서 하더라도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잠깐일 것 같고 재밌어도.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굉장한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근데 중요한 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단기적으로 내가 이 눈앞에 있는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는 그런 아주 가까운 대상을 꿈인 것처럼 잡아놓고 되게 환상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밥을 다 먹고 나면 행복감에 막 평생을 행복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꿈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영원할 거라는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다시 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다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것들을 꺼내고 있어요. 그때는 하고 싶은 것들의 대부분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교수만 되면 다 좋을 거다. 내가 지금 찾는 것들, 돈을 안 쓰고 절약하는 거, 만나고 싶은 사람들 안 만나는 거, 내 잠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 거, 이 모든 게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은 것과 그 하기 싫은 것 사이에서 하기 싫은 것들을 대부분 선택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의미 없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큰 의미 없는.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잠깐의 행복이 오고 그것에 대한 지속 시간 정도는 이제 좀 지속 시간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단기로 끝나지 않는 거, 행복이 지속되는 걸 찾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편집 안 하고 올릴 것 같은데 이번에 말을 안 끊기고 좀 잘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론 몇 번 얘기한 거야. 어쨌든 일과 여행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편하도록 하려고 한 얘기고요. 저 그냥 맘대로 그냥 제 생각대로 얘기하자면 전 세계를 그냥 다니고 싶어요. 그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지루함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같은 행동, 뭐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음, 책만 평생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라는 건 밥 먹고, 책 쓰고, 잠자고, 똥 싸고. 뭐, 요 정도만 하면서 한 4, 50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족이나 친구나 뭐 그 외에 부수적인 걸 안 하고 그랬다고 치면 누구든 아마 지루해질 거예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어, 그분들은 자폐증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그런 거에 광적으로 집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어,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라서 그게 행복이라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행복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입장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것도 정상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멋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번트 증후군. 어,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애라고 여기는 것들 저는 장애라고 잘 안 보거든요. 그게 장애라는 표현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모든 장애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히 모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신체적 고통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역시도 정말 극심한 고통도 사람의 마음을 바꿔먹으면 다른 방향으로 해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파보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어, 조금 정정하자면, 네, 좀 자신이 없어지네요. 제가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서, 신체적 고통을. 충분히 다르게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라든가 아니면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뭔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니까 좀 멀리 나갔는데, 어쨌든, 어, 세상의 그런 편견보다는 스스로 정의 내린 것들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정의는 그렇습니다. 도시여행자라는 컨셉으로 일과 여행을 하나로 하는 것인데 그건 인위적으로 붙인 개념이고요. 그냥 전 세계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고 한 나라 한 나라 다니면서 계속 새로운 풍경들과 새로운 환경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덜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정말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과 매일같이 새로운 환경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행복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희노애락을 적당히 반복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삶을 지향해 가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왜 삶의 방향을 바꾸냐면 지금까지는 다 나중에로
밀어놨던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걸 하려면 그거랑 상관없는 걸 좀 해서 돈을 모아야 돼가 제 기본적인 얼마 전까지의 개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예 돈 없이 사는 게 더 훌륭해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만 벌면 됐지가 됐는데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돈 맛있더라고요. 돈이라는 맛이. 마음껏 쓰고. 제주도 있을 때는 쓸 데가 없었는데 서울은 참 쓸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이 어느 순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싫어한다기보다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어느 순간 돈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좋은 집에도 살고 좋은 차도 몰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좋은 여자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돈 있어서 좋은 여자 만나고 돈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 네. 정신 차리고요. 20분을 찍었네요. 너무 열변을 토했는데요. 이거 그대로 올릴 수 있을까? 어쨌든 앞으로의 삶은 전 세계를 좀 바라보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뭔가를 해나갈 건데 오늘 너무 충격적으로 상상치도 않은 일이 벌어져서 잘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요 근래에 있던 사건들이 다들 와 내가 뭘 했는데 이런 나한테 좋은 기회가 자꾸 오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결과만 보자면은 그렇게 뭐 다르게 살았을 때보다 엄청 잘 되지는 않았어요. 뭐 제가 바라던 뭔가 사업의 방향이나 삶의 방향이 딱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제 주변 제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뭔가 확 좋아진 건 아닌데 조금씩 좋아졌죠. 근데 그때 딱 느꼈던 감정, 와, 나 이제 장난 아니겠는데? 이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오늘도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너무 오버해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여행자 컨셉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름이야 뭐가 됐든 간에 도시여행자는 여행사처럼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제 삶이 도시여행자라는 걸로 시작된 이름이기 때문에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주요한 일들을 할 것 같고요. 시골에는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살아도 봤는데 와 시골은 제가 농사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중간중간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자연 친화적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빌딩 숲 속에 산 것도 아니지만 산동네 바로 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2층 집, 2층 집. 뭐 1층, 2층 집으로 된 게 아니라 1층 가게고 2층 집, 조그만 집에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대궐 같은 집도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뭔가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안 살아봤죠. 아파트까지는 아닌데 빌라 비슷한 거에 살아봤는데 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었던 그 환경이 좀 잘 맞나 봐요. 그래서 자연에서 뭔가 이 풀은 뭘까? 이런 아직 궁금증까지는 들지 않아서 그것도 공부하면 재밌어질 것 같아요. 모든 건 공부하면은 재밌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음, 지금은 그냥 지금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한번 패턴을 깼던 게 외국에서 살아본 거. 그게 제 인생의 패턴을 확 한번 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립습니다. 외국이라는 곳, 새로운 것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머문다는 것. 그게 되게 저한테는 잘 맞는 삶이더라고요. 잠깐 보고 오는 게 여행이죠. 보통 여행이라고 부르는 건 잠깐. 제 개념에서는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를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한 달 이상은 봐야지 본 것 같더라고요. 같은 길 항상 걷던 길 또 걷고 또 걷고 봤던 풍경에서 뭐가 조금씩 달라졌는지 발견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거의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음, 서울도 아직까지는 되게 낯설고 신기하고 제 고향인 인천은 뭐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그런지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한번 한 번씩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도시여행자란 이름으로 아마도 열심히라기보다 즐겁게
즐겁게 여행 같은 삶을 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나이 먹으면 어떡할 거냐. 솔직히 말하면 나이 먹으면 뭐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게 좋냐, 고통스럽게 한 100년을 사는 게 좋냐 그러면 저는 글쎄요. 저는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 사는 거에만 집중할래요. 음, 너무 고통스러운 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네, 뭐, 그렇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얘기가 진짜 길었네요. 25분. 근데 오늘은 좀, 열변을 토한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이러지 못했죠?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었나 봐요. 오늘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중간중간 포커싱이 좀 나가서, 제 머릿속에 포커싱이 나가서, 아, 갑자기 내가 뭔 얘기하고 있지? 여기 어디지?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영상을 찍어서 치료를 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회수가 1이 올라가면, 제가 여러분들 안 볼 때 아마 춤을 추고 있을 겁니다. 왜냐? 26분을 다 봐야 아마 한 건이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영상 다음에 좀 짧게 다시 찍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너무 재밌네요, 오늘. 이거 그냥 무조건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